우리는 지금 달에 사람을 보내고 유전자를 조작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눈부신 성과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과거로부터 계속 지나해왔고 과거는 지금보다 못한 미개한 시대였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측면에서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측면으로 관점을 바꾸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6,000년, 9,000년 전보다 더 앞선 정신 문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6,000년 이전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고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문명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트릴 불편한 진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상생문화연구소 양우석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아폭발, 책 제목이 특이한데요. 자아폭발은 무슨 뜻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책은 영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스티브 테일러의 작품인데요. 자아폭발이란 1차적으로 과도하게 발달된 자아의 각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물질주의나 성적 억압, 지위추구 등 개인적인 차원의 병리 현상과 전쟁, 사회적 억압, 불평등, 그리고 남성의 지배 등 현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000년 전에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방에 돌발한 기후변화와 그리고 이에 따른 인간 정신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인간 정신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성이 발달하고 또 자아에 대한 인식이 비약적으로 강해진 것을 자아폭발이라 이릅니다. 책의 원제는 더 폴, 즉 타락입니다. 인류가 과거에 비해 정신적으로는 타락했다는 것이죠. 원제인 더 폴을 자아폭발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6,0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예,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저자는 사하라시아라고 이름 붙입니다. 건조한 사막지대인 오늘날과는 달리 지금부터 6,000년 이전 사하라 사막과 중앙아시아는 삼림에 가까운 초원으로 호수와 강, 인간과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 점차 빙하가 사라지면서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강우량이 감소하고 강과 호수의 물이 증발하여 동식물이 사라져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자연스레 농업도 불가능해졌고 사람과 동물은 먹이가 없어 생존할 수 없었으므로 이 지역을 대거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 생존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인류의 의식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자아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후로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환국에서 배달국으로 나라가 바뀌는 시점도 이때입니다.
우리 역사의 뿌리를 밝히는 환단고기 신시본기 편을 보면 환국 말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사람이 많아지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환웅천왕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동방을 개척해서 배달국을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인류사가 6천년 전 이후에는 아주 큰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저자가 말하는 타락, 즉 자아 폭발의 결과로 생겨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인류는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인 생각은 필연적으로 자연과 다른 사람을 나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아 폭발은 자기만이 소중하고 또 진정한 존재라는 자존감의 분출이기 때문에 자연히 숭배 대상이 아닌 이용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 역시도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환경이 척박해 생존이 절박하다 보니 타인을 억압하고 힘이 강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게 됩니다. 또 남성도 서로를 지배하고 억압함으로써 결국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소유한 계급이 형성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보통의 역사학자들이 역사의 시초로 알고 있는 5,500년 전의 이집트와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전쟁은 곧 역사 자체와 거의 일치할 정도로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자연과 사람에게서 분리됨으로써 갈수록 분열되고 불안해져서 물질주의나 권력지향 등 개인적인 병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TV 시청이나 각종 오락 등의 외적인 자극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불만족과 대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죠. 인간과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지금부터 6천년 전 이후로 생겼다면 그 이전은 어떤 세상이었나요? 예, 6천년 전 거대한 변화가 생기기 전은 낙원 시대였습니다. 기독교 성경에서는 낙원이 에덴 동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는 자연과 하나 되어 살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무병장수하던 시대였습니다. 인류사와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를 밝혀주는 환단고기를 보면 지금부터 6천년 이전인 환국시대에는 7분의 환인이 3301년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평균하면 한 분이 약 450년 정도를 다스린 셈인데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의 교과서인 황제내경을 보면 상고시대 사람들은 음양의 법도를 알고 기거와 식사에 절도가 있으며 지나치게 힘쓰지 않았기에 오래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지의 이치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아 폭발이 일어나기 이전 인류의 건강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 먹고 왜소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컨대 터키에 살았던 고대인을 조사하면 평균 키가 남자는 177, 여자는 168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다 충치나 각종 퇴행성 질환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아 폭발이 일어나기 이전 인류가 무병장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남녀가 평등을 누리고 사람이 서로를 억압하지도 않고 전쟁도 없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죠. 황금시대의 모습을 알게 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로 동굴에 살았는데 고고학자들이 벽화가 그려진 300개가 넘는 동굴을 조사했습니다. 전쟁이나 무기, 전사 등이 묘사된 곳은 단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무덤을 조사하면 크기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했다는 거죠. 6천년 이전이 전쟁도 없었고 또 평화로운 세상이었다는 것이 참 믿기 힘든데요. 더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자아 폭발 이후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여 수메르와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는 등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진보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자도 이때 이후의 기술적 진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타락하여 집단적 정신병의 징후를 보인다는 것이 그 이후 사회 현상 전반에 대한 진단입니다. 끔찍하고 야만적이며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오늘날의 인류는 분명 진보가 아닌 퇴보를 한 것입니다. 자아폭발 이전의 인류는 우리보다 더 통합적이고 평화로운 정신 상태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매사에 근심 걱정 없이 쾌활하고 자신감에 차서 경쾌하게 살았습니다. 물질 문명만 우리보다 뒤처졌을 뿐 정신적으로는 훨씬 건강한 삶을 산 것이죠. 저자의 주장을 듣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비정상적인 정신으로 살아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예, 저자는 지금까지 역사를 지배해온 광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결핍과 분리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전함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제1차 물결이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입니다. 3000년 전 초반기부터 불교와 자인화교, 그리고 중국의 도교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 등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타락을 초월하려는 시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2차 물결이라는 흐름인데요. 18세기 후반부터는 타인의 심리적 공간에 참여하여 그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느낄 수 있는 동정심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아폭발 이후로 타인을 나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이후로 인권이 강조되고 현대적 민주주의가 등장하며 남녀 차별이 철폐되고 사형 반대나 동물의 권리 등을 주장하는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난 6000년간 정신질환을 겪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정신을 얻게 될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상태로 전진해가는 것입니다. 즉 자아 분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우주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이 만들어온 광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책은 인류 역사를 심리학적으로 과도하게 발달된 자아라는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타인 억압, 남녀 불평등, 권력 지향 등의 병리적 현상에 대해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우리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여기는 관점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또한 인류 문명사의 중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00년 전에 일어난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류가 사하라시아 지역에서 대거 이동하면서 세계 4대 문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환단 고기를 보면 우리 역사에서는 이때에 환국에서 배달국으로 역사의 흐름이 전환되었다고 나옵니다. 자아폭발은 영국인 심리학자가 쓴 책이지만 흥미롭게도 환단 고기에 나오는 배달국 개국과 관련된 사실 그리고 환국 문명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6000년 이전 인류 사회는 황금 시대였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이후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타락했고 누구나 이 지상에 과거와 같은 황금 시대가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류가 예전처럼 황금 시대로 돌아갈 것이고 이미 그런 움직임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황금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산도에서는 지금까지의 세상을 상극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이 끊을 날이 없었고 원한이 천지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상극의 시대를 끝내시기 위해 142년 전에 이 땅에 강세하셔서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천지공사를 보시고 가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열어놓으신 상생의 새 세상은 단순히 과거 황금시대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도전에 나오는 후천 조화선경의 모습을 보면 먼저 인간이 분리된 자아를 극복하고 천지와 하나된 태일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열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영성이 활짝 열려 대자연의 마음을 보는 시대가 열립니다. 후천은 물질 문명도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정신과 물질 모두가 조화롭고 풍요한 세상, 인간이 무병장수하는 세상입니다. 이 책은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해 거시적인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천에는 위무로서 승부를 삼아 부귀와 영화를 이 길에서 구하였나니 이것이 곧 상극의 유전이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선천 영웅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라. 증상상제님께서는 여성을 억압하고 타인을 억압하고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여 죄로 먹고 사는 선천시대를 끝내고 전 인류가 고대의 황금시대처럼 살 수 있는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인류의 정신의 현 주소와 정신 문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